숨가쁘게 변해가는 사회.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개인주의, 핵가족화, 독신주의 등 고령화 사회는 애완견을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으로 변화하게 했다. 인구 4명당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바야흐로 애견 사업 규모 2조 원. 애견 천만 시대의 한국. 한 2, 3년도는 거의 2조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애견 인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있는 애견 훈련사의 역할과 특성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직업 전망을 모색해본다.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친절한 도우미 애견 훈련사. 친숙하지만 직업 정보가 부족했던 이 직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자. 애견 훈련사, 그들은 누구인가? 애견 훈련사란 일반 애견가들이 위탁한 개들을 특별한 목적에 맞춰 훈련시켜서 애견가의 용도에 맞게 만들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애견 훈련사는 어떤 탄생 배경을 갖고 있을까? 일제 공견대부터 시작됐는데 공견의 필요성이 있고 또 공견부대를 제대한 그런 분들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애견 훈련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주로 경비견, 경찰견 위주의 훈련, 세퍼드 위주 훈련이었는데 군견 부대에서 맹활약한 애견 훈련사의 필요성이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전해졌고 경제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애견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애견연맹의 2007년 자료를 보면 애견 훈련 중 일반견, 즉 가정견 훈련이 전체 애견 훈련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초기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애견 훈련이 이젠 가족 혹은 친구의 목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애견 훈련사의 현황을 알아보자. 사람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넘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애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공주택에서 개를 키우거나 또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애견 훈련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과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한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예절 교육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수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개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현재 애견 훈련사는 전국적으로 600여 명. 2002년부터 애견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애견 훈련사도 높은 관심을 받았고 그 결과 10년 만에 4배 이상의 성장을 했다. 한국애견협회에서 훈련사 자격을 인정을 받고 또 애견협회 지정 훈련소로 등록이 된 곳은 전국에 60개 정도 됩니다. 한국애견연맹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애견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30개였던 애견 훈련소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60개를 넘어서고 있다. 애견 훈련소는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넓은 훈련장 확보가 가능한 경기도에 70에서 80% 집중 분포되어 있다. 애견 훈련사의 업무는 과연 무엇일까? 애견 훈련사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일반견,
이른바 가정견의 훈련을 비롯한 장애인 도우미견, 경찰견, 군용견 등등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시킨다. 먼저 특수견 훈련 분야를 살펴보자. 첫 번째, 장애인 도우미견. 장애인 도우미견은 장애인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도 다름없는 존재이다. 옳지, 잘했어. 장애인 도우미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는 물론 손과 발이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애견 훈련이 아닌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각종 장애물 및 소리 등을 안내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일반 애완견 훈련은 이제 물어와 엎드려 먹지 마 이런 이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훈련 받는 게 이제 일반 애완견 훈련이겠고요. 장애인분들을 돕는 이제 도우미견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에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주인이 가자고 해도 자신이 판단을 해서 가면 안 된다고 몸으로 주인을 막는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하기 때문에 보행 중 장애물을 피해가도록 하여 장애인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서 막아주는 역할이 주된 일이다. 주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으면 훈련이 제대로 된 것이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인이 필요로 하는 초인종, 팩스, 자명종, 아기 울음, 압력밥솥, 물주전자, 화재 경보 등의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알려주며 주인을 소리의 근원지까지 안내하도록 훈련한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를 끌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훈련하고 신문이나 리모컨 등 주인이 원하는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거나 전기불을 켜주기도 하고 출입문을 열고 닫으며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게 훈련한다. 그 외에도 정신지체, 발달장애, 우울증 등 심신장애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도우미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재활과 치료적인 자극이 되도록 다양한 훈련을 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 외로운 노인들에게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위한 훈련을 한다. 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연결고리.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는 직업적인 만족도 또한 큰 편이다. 훈련이 끝난 개들을 장애인한테 분양을 해드리면 그거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다른 애견 훈련 분야와는 달리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는 장애인을 위한 헌신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훈련사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국내에서는 삼성 안내견 학교와 저희 이제 한국장애인 도우미견이 합해서 근무하는 훈련사들이 전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는 한 20명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도우미견을 비롯한 치료견 훈련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이지만 다양한 치료 성과와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발전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엔 후각이 뛰어나고 성격이 대담한 개를 선별해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육하고 훈련시키는 군용견과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견, 유사시 인명을 위험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명구조견을 훈련하는 애견 훈련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수견을 훈련시키는 애견 훈련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